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윈도우 이벤트와 이벤트 리스너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를 제거하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이벤트입니다. 윈도우 이벤트는 세 가지의 주요 유형의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로드, 리사이즈, 스크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같이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시를 살펴보면 윈도우라고 하는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똑같이 add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로드라고 하게 되면은 페이지가 로드 되었고, 로드가 된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함수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리사이즈입니다. 여기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잡거나 이 부분을 잡아서 스크롤을 크기를 변경을 시키죠.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이 부분의 리사이즈 이벤트입니다. 다음은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스크롤 부분은 실습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왔고요. 윈도우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태그가 사용이 안 되고, 여기서 윈도우라고 하고 점을 찍게 됩니다. 여기서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드라고 작성을 하고, 저는 에로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여기에 페이지 로딩이라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로드 라고 하고 저장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페이지 로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에 슬로우 3G라고 누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클릭하시고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로딩이 걸리면서, 이 부분에서 로딩이 걸리면서 다시 한번 페이지가 로드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상을 느리게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 보이게 하는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습을 해볼 텐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태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로드를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에로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로 펑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가 로드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저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바로 뜨는데,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페이지가 로드 되었습니다가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환경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꺽쇠 표시, 양쪽 꺽쇠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네트워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슬로우 3G라고 여러분도 다 보이실 겁니다. 슬로우 3G라고 바꾸신 다음에 네트워크 탭을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R,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R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R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좌측 상단에 보면은 로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콘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 부분을 삭제, 그 다음에 콘솔 부분을 클리어한 다음에 다시 한번 로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로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로딩이 끝나면 이 페이지가 로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로드에 대한 함수는 로딩이 끝남과 동시에 나오는 함수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리사이즈에 대한 윈도우 이벤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리사이즈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사이즈라고 해주고요. 여기서 사이즈가 변경되었습니다로 바꿔주겠습니다. 웹페이지 사이즈가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바꿔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서 다시 나스러잉으로 바꾸어 주고요.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개발자 모드를 열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었죠. 이 크기를, 웹페이지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크기를 조정이 될 때마다 여기에 있는 콘솔이 지금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사이즈가 변경될 때마다
실질적으로 콘솔이 계속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윈도우 이벤트 리스너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의 사이즈가 변경되었을 때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리사이즈라고 하는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웹페이지의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콘솔 로고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고 이벤트의 약자입니다. 저는 이벤트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너 미드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 주고요. 한번 변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위드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있는 하이트 값도 넣어줄 수 있는데 높이에 대한 값도 이런 식으로 이너 하이트라고 작성을 해주면 여기서 이너 하이트 값이 이 49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여기서 위드 값은 계속해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가 변하는 값을 확인하려면 여기에 있는 토글 디바이스 툴 탭을 눌러서 이쪽에 있는 값을 변경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하이트에 대한 값이 변경될 때마다 앞에 있는 콘솔에 추가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이벤트 유형은 스크롤입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스크롤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스크롤이 되고 있습니다. 스크롤이 되었습니다라고 바꾸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라고 바꾸고 이 부분에 스크롤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스크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바디 값을 실질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스타일 부분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디에 대한 값으로 하이트 값을 그냥 1만이라고 픽셀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스크롤 바가 생기게 되죠. 스크롤 바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스크롤에 가능한 지금 여기에 콘솔 로그에 지금 이 스크롤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벤트, 스크롤 이벤트가 발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해보고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할 때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add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죠. 이 메소드는 요소의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되는 함수를 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제를 좀 살펴보면은 이벤트라는 하나에 우리가 여기서 이 리스너를 추가를 했었죠. 그래서 클릭 동일한 이벤트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실행되는 순서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모두가 조건에 맞다면 실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는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으며 각각의 리스너는 지정된 순서로 배열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벤트 리스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때로는 특정 이벤트 리스너를 제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remove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move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하면은 추가할 때 사용한 함수를 참조하게 되어 동일한 형식처럼 사용이 됩니다. 앞에 있는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함수를 핸들 클릭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위치로 넣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할 때는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클릭이라는 하나의 유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를 제거할 때는 remove 이벤트 리스너라고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요. 동일한 여기에 유형을 만들어 주고 동일한 이벤트에 함수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객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벤트 핸들러 함수는 자동으로 이벤트 객체, 이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인자로 받습니다. 이벤트 객체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벤트를 세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속성 및 메서드들이 이벤트 객체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요 이벤트 속성으로 여기에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입은 이벤트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속성으로
커런트 타겟과 프리 이벤트 디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탑, 프로보게이션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동작을 방지하는 것과 뭐 전파 중지,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에 연결된 중요한 요소를 나타내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 속성들이 있고 각각의 메서드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예시를 살펴보면 이벤트.ty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타입은 이것을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타입은 여기에 클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타입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여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동작을 방지하는 하나의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이벤트에 대해서 배워봤고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식도 알아보았고 이벤트 객체 중에서 주요 속성과 메서드들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벤트 전파 및 다양한 이벤트 전파를 제어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